흐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럽 자동차의 새로운 심장이 된 2026년 브뤼셀 모터쇼. 100년간 왕좌를 지켜온 BMW 부스가 텅 비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태극기가 걸린 부스 앞에서 300m 줄이 늘어서자 독일 기자단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자동차가 아닙니다. 예술입니다. 한국이 만든 겁니다. 그날 밤 뮌헨 BMW 본사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아우토반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8년 전 플라스틱 계기판이 손대면 떨어지던 나라, 싸구려 조립차나 만들던 나라가 독일 자동차 100년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역전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집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클라우스 베버입니다. 독일 뮌헨에서 태어나 뮌헨 공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1999년 BMW에 입사해 27년간 파워트레인 개발부에서 일했습니다. 엔진 설계가 제 전공이었고 BMW M 시리즈의 심장을 만드는 팀에 15년간 있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우토반을 달리는 순간 독일인은 비로소 독인이 됩니다. 그 자부심의 한가운데서 27년을 보낸 사람입니다. 독일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메르세데스 벤츠 조립 공장에서 일했고 아버지는 뮌헨 공대에서 자동차 공학을 가르쳤습니다. 3대가 자동차로 먹고 사는 집안입니다. 식탁에서 엔진 이야기가 나오고 주말에 아우토반을 달리는 것이 가족 행사였습니다. 자동차는 우리 가문의 언어였고 독일의 자동차 산업은 우리 가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 자존심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한국 자동차에 대한 제 첫 기억은 1998년입니다. 회사 주차장에 동료가 중고 현대 엑셀을 갖고 온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다 같이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도어를 열었는데 경첩이 흔들렸고 시트에 앉았는데 스프링이 엉덩이를 찔렀습니다. 동료 하나가 계기판을 손가락으로 툭 쳤는데 플라스틱 커버가 떨어졌습니다. 다 같이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맥주를 마시면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동차의 영혼을 영원히 이해 못할 거야. 저도 웃으며 잠을 부딪혔습니다. 그때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뒤로 27년간 저는 한국 자동차를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끔 도로에서 마주치면 아, 한국 차도 다니는구나 하고 지나쳤습니다. 관심 밖이었습니다. 위협은커녕 비교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2024년가의 제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어느 날 아내가 차를 바꾸고 싶다고 했습니다. 딜러를 3곳 돌았는데 아내가 최종적으로 고른 차가 제네시스 GV8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차 앞에서 진지하게 멈춰섰습니다. 27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제 차고에 제네시스 GV80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BMW가 아닙니다. 제네시스입니다. 27년간 BMW의 심장을 만든 사람이 한국 차를 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이었습니다. 은퇴를 석 달 앞둔 어느 월요일 아침 뮌헨 BMW 본사 7층 회의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유럽 전략기획실장, 아시아 태평양 마케팅 총괄, 그리고 외부 컨설턴트 2명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 스크린에는 그래프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유럽 시장 점유율 추이, BMW의 선은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었고 빨간색 선 하나가 가파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빨간 선 끝에 적힌 이름, 현대, 기아. 전략기획실장 한스 슈나이더가 입을 열었습니다. 클라우스, 자네 은퇴 전에 마지막 프로젝트를 하나 맡아줬으면 해. 현대 기아 그룹 경쟁력 정밀 분석 보고서야. 이사회에 올라갈 자료니까 6주 안에 마무리해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디터 슈미트, 폭스바겐 그룹에서 25년을 일하다 BMW로 넘어온 사람이었습니다. 현재 직함은 글로벌 경쟁 전략 수석 디렉터. 나이는 53이었고 항상 검은 터틀넥에 트위드 재킷을 걸쳤습니다. 말할 때 안경을 벗어 손에 들고 흔드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게 상대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독설가로 유명했고 자기 확신이 벽돌처럼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디터가 안경을 벗어 흔들며 말했습니다. 클라우스, 6주나 줄 필요 없어. 결론은 이미 나와 있거든. 저는 그를 봤습니다.
디터가 이어갔습니다. 한국차는 가격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야. 가성비, 그게 전부야. 품질이 올라왔다고? 맞아. 인정해. 그런데 그게 천장이야. 프리미엄 시장은 브랜드 헤리티지가 지배하는 곳이거든. 100년 역사를 돈으로 살 수는 없어. 현대가 제네시스를 내놨다고 BMW를 위협한다? 웃기는 소리야. 토요타도 렉서스 만든 지 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독일차 아래에 있어. 한국은 더 오래 걸릴 거야. 아니, 영원히 못 올라올 수도 있어.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스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디터의 말에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브랜드 헤리티지라는 벽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렉서스가 30년간 그 벽을 넘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속으로는 디터에게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차가 많이 좋아진 건 맞지만 프리미엄은 다른 세계니까요. 회의가 끝나자 참석자들이 하나 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스가 제 쪽으로 오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디터 말이 맞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 사회가 원하는 건 맞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확실한 근거야. 숫자로 보여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미넨의 1월 하늘이 잿빛으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디터가 제 옆으로 걸어왔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클라우스, 보고서 방향은 알지? 현대 기아가 가성비 시장에서 위협적이지만 프리미엄 영역에서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 결론으로 가면 돼. 이 사회가 원하는 것도 그거야. 우리가 아직 안전하다는 확인. 그가 제 어깨를 한 번 두드리고 먼저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터틀넥 위로 올라간 재킷깃이 자신감으로 뻣뻣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1층 로비를 지났습니다. BMW 역사 전시관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1928년 첫 자동차 DC315부터 2025년 최신 i7까지 거의 100년의 역사가 한 줄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들을 지나치며 생각했습니다. 이 줄 맨 끝에 한국차가 서는 날이 올까? 28년 전에 저라면 웃고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럽 도로에서 아이오닉5를 마주칠 때마다 느끼던 묘한 불편함이 떠올랐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미넨의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BMW 본사 옆 올림피아 파크의 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27년, 이 건물에서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 저는 26이었고 엔진 소리만 들어도 배기량을 맞출 수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지금은 53이 됐고 은퇴를 석 달 앞두고 한국 자동차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업무 보고서가 한국차라니 6주 전이라면 웃었을 겁니다. 사무실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현대 기아 파일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디터가 원하는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손이 먼저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제 기억의 어딘가에서 28년 전 주차장에서 엑셀의 계기판이 떨어지던 그 장면과 지금 유럽 도로를 가득 메운 아이오닉5 사이에 간극이 걸렸습니다. 28년 만에 그 간극을 좁힌 게 정말 가성비 하나만으로 가능한 일인가? 디터는 확신했습니다.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차이였습니다. 아직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6주, 제 27년 커리어의 마지막 보고서가 될 터였습니다. 첫 번째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틀어박혀 현대 기아 관련 데이터를 파고 있었습니다. 27년간 BMW 엔진만 들여다보던 사람이 한국 자동차 역사를 처음부터 훑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디터의 결론을 숫자로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성비로 치고 들어왔지만 프리미엄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 결론에 숫자를 붙이면 끝나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데이터를 파면 팔수록 이상한 지점들이 하나 둘 눈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멈춘 곳은 1999년이었습니다. 그해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한 일이 있었습니다. 10년 10만 마일 보증. 신차를 사면 10년 동안 10만 마일까지 파운트레인을 무상 보증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처음에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1999년 당시 업계 표준 보증 기간은 33만 6천 마일이었습니다. 토요타가 그랬고 혼다가 그랬고 우리 BMW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대가 그 3배가 넘는 보증을 들고 나온 겁니다. 당시 업계 반응을 찾아봤습니다. 전부 비웃음이었습니다. 미국 자동차 전문지 기자가 쓴 칼럼이 있었습니다. 현대가 10년 보증을 내건 건 자신감이 아니라 자백이다. 자기 차가 고장날 것을 알기 때문에 보증으로 불안을 무마하려는 것이다.
디트로이트의 GM 임원은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보증이요. 10년 뒤에 그 회사가 존재하기나 할까요? 웃음이 터졌고 현대는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저도 그때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고장 잘 나는 차를 오래 고쳐주겠다는 거 아닌가. 그런데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JD 파워 품질 조사 데이터를 연도별로 뽑아봤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1999년 현대의 초기 품질 순위는 바닥이었습니다. 100대당 결함수가 업계 평균보다 30% 이상 높았습니다. 디터의 말대로 싸구려였습니다. 그런데 그래프의 선이 2003년부터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간 게 아닙니다. 떨어진 겁니다. 결함수가 매년 줄어들었습니다. 2006년에 업계 평균을 따라잡았고 2009년에 도요타를 추월했습니다. 저는 그 그래프를 3번 확인했습니다. 10년 보증이 거짓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보증을 먼저 걸어놓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품질을 끌어올린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반대입니다. 품질이 좋으니까 보증을 늘리는 거죠. 현대는 거꾸로 갔습니다. 먼저 약속하고 그 약속에 자기 자신을 몰아넣었습니다. 도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박이 통했습니다. 저는 미국 시장 판매 데이터를 더 뽑아봤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GM이 파산하고 크라이슬러가 쓰러졌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 전체가 무너지던 그 해에 현대, 기아만 판매가 올랐습니다. 유일했습니다. 그 비결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현대가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내놨습니다. 차를 사고 1년 안에 실직하면 차를 반납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금융위기로 내일 직장을 잃을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국 회사가 유일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국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GM도 포드도 하지 않은 것을 한국 회사가 한 겁니다. 그해 현대 미국 판매량이 전년 대비 올랐고 브랜드 호감도가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10년 보증에 이어 두 번째 도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박도 통했습니다. 2011년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대 소나타가 미국 슈퍼볼 광고에 등장했습니다. 슈퍼볼 광고는 30초에 500만 달러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비싼 광고판에 한국 차가 올라간 겁니다. 10년 전만 해도 코미디쇼 조롱거리였던 브랜드가요. 저는 그 광고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세련됐습니다. 유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가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알던 현대가 아니었습니다. 디터에게 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그래프를 힐끗 보더니 안경을 벗어 흔들며 말했습니다. 클라우스, 품질 좋아진 거 인정해. 나도 부정 안 해. 그런데 그게 천장이야. JD 파워 순위가 올라갔다고 프리미엄 브랜드가 되는 거 아니거든. 현대가 도요타를 이긴 건 중저가 시장에서의 이야기야. BMW 고객이 제네시스를 산다고 아우디 고객이 기아로 갈아탄다고 그건 다른 세계야. 브랜드는 기술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만드는 거야. 100년이 필요해. 맞는 말이었습니다. 품질과 프리미엄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혼다 어코드가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메르세데스 E클래스와 경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프리미엄은 다른 세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걸립니다. 디터가 저를 봤습니다. 제가 이어갔습니다. 현대가 2015년에 제네시스 브랜드를 독립시켰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 다 보지 못했습니다. 디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10년이면 뭘 하겠어. 렉서스가 30년을 해도 못 넘는 벽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생각했습니다. 렉서스가 30년간 못 넘은 벽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렉서스와 현대의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렉서스는 도요타의 방식으로 프리미엄을 만들었습니다. 품질을 높이고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조용한 차를 만들었습니다. 독일을 따라간 겁니다. 현대는 다르게 갔습니다. 독일을 따라가지 않고 아예 다른 길을 만들었습니다. 전기차라는 새로운 무대를 선택한 겁니다. 100년 된 무대에서 싸우지 않고 무대 자체를 바꿔버리는 전략이었습니다. 그 전략이 통했는지를 확인하려면 제네시스의 데이터를 봐야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 제네시스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데이터를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등을 떼고 화면을 가까이 당겼습니다. 2025년 JD 파워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품질 조사 1위 제네시스, 렉서스가 아니었습니다. BMW는 물론 아니었습니다. 제네시스가 미국 프리미엄 시장에서 품질 1위를 찍고 있었습니다. 디터가 말한 그 벽, 렉서스가 30년간 못 넘은 그 벽을 한국은 10년 만에 넘어버린 겁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디터가 틀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했습니다. 제네시스 품질 1위 데이터를 확인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현대 기아의 기술 이력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인물의 이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알베르트 비어만. 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한번 쿵 뛰었습니다. 알베르트 비어만은 제 동료였습니다. BMW M 디비전에서 20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M3의 서스펜션을 설계했고 M5의 주행 감성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독일 자동차 업계에서 그의 별명은 뉘르부르크링의 유령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험한 서킷인 뉘르부르크링 노르트슈라이페를 누구보다 잘 아는 남자라는 뜻이었습니다. 2015년 알베르트가 BMW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행선지를 듣고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 BMW MM의 전설이 한국으로 간다고요. 미넨 본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송별회에서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알베르트, 왜 한국이야? 그가 맥주잔을 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BMW에는 100년치 규칙이 있잖아. 한국에는 아직 규칙이 없어. 그게 좋아.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규칙이 없는 게 왜 좋다는 거지? 우리의 100년 규칙이야말로 최고의 자산인데. 저는 알베르트가 현대에서 무엇을 했는지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만든 것은 N 브랜드였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디비전, 뉘르부르크링의 N을 따서 이름 붙인 브랜드였습니다. 저는 N 브랜드의 첫 모델 i30N의 시승 리뷰를 찾아 읽었습니다. 독일 아우토빌트지의 리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골프 GTI의 악몽이 한국에서 왔다. 폭스바겐 골프 GTI는 40년간 핫해치의 왕좌를 지켜온 차였습니다. 그 왕좌를 흔든 게 한국 차는 겁니다. 리뷰어는 이렇게 썼습니다. i30N을 타고 뉘르부르크링을 돌았을 때 이 차가 한국 차라는 사실을 잊었다. 그냥 좋은 차였다. 그것도 아주 좋은 차. 저는 그 리뷰를 읽으면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뉘르부르크링은 우리의 성지입니다. 독일 자동차 엔지니어에게 뉘르부르크링은 단순한 서킷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차를 증명한다는 것은 독일 자동차 문화의 심장부에 입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차가 거기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BMW 출신 엔지니어의 손으로. 더 파고 들어갔습니다. 기아 EVU 2022년 유럽 올해의 차 수상. 유럽 올해의 차는 유럽 자동차 기자 60명이 투표하는 상입니다. 59년 역사에서 한국 차가 수상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전기차 부문이 아니라 전체 부문에서요. 볼보도, 포조도, 폭스바겐도 후보에 있었습니다. 전부 제쳤습니다. 저는 수상 소감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기아 디자인 총괄 카림 하비브가 트로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레바논계 독일인이었습니다. 아우디와 BMW를 거쳐 기아로 간 디자이너였습니다. 또 한 명이 우리 쪽에서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인재만 넘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술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현대 기아의 특허 출원 건수를 확인해 봤습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자동차 관련 특허 출원 건수에서 현대 기아는 도요타에 이어 세계 2위였습니다. BMW는 5위였습니다. 우리보다 3계단 위에 있었습니다. 특허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연구개발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디터에게 알베르트 비어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비어만이 간 건 돈 때문이야. 한국이 독일보다 3배를 줬을 거야. 기술자도 결국 돈 앞에서는 움직이는 법이지. 저는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연봉이 더 높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걸립니다. 비어만이 현대에서 만든 N 브랜드가 뉘르부르크링에서 골프 GTI를 이겼습니다. 독일 기자가 직접 인정한 겁니다. 돈으로 사람을 데려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돈만으로 뉘르부르크링에서 이기지는 못합니다. 디터의 안경 흔드는 손이 잠깐 멈추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확인했습니다. 현대 기아가 최근 5년간 유럽에서 스카우트한 인재 명단이었습니다. 알베르트 비어만만이 아니었습니다. BMW 디자인팀 출신 루크 동커볼케가 제네시스 디자인을 이끌었고 아우디와 벤틀리를 거친 카림 하비브가 기아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람보르기니 수석 디자이너 출신도 있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영국의 자동차 명가에서 핵심 인재들이 한국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물줄기였습니다. 유럽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유럽으로 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명단을 보면서 씁쓸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100년간 키운 인재들이 한국의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디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애니 잘 만든 건 인정해. 그런데 고성능 니치마켓 하나 잘한다고 본 게임이 달라지냐? 현대 기아가 글로벌 판매에서 우리를 이기고 있어? 토요타를 넘었어?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진짜 승부는 판매량이니까요. 저는 최신 글로벌 판매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2025년 기준 세계 자동차 그룹 판매 순위 1위 토요타, 2위 폭스바겐, 3위. 저는 화면을 2번 확인했습니다. 3위 현대 기아 730만 대. 우리 BMW가 포함된 독일 프리미엄 빅3 전체 판매량을 합쳐도 현대 기아 한 그룹에 못 미쳤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노트에 적으면서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디터에게 아직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보여주는 순간 그의 100년 역사 논리가 흔들릴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토요타와의 격차도 확인해봤습니다. 토요타가 1, 2위고 폭스바겐이 2위이고 현대 기아가 3위. 그런데 추세선이 무서웠습니다. 토요타와 현대 기아의 연간 판매 격차가 2020년 400만 대에서 2025년 205대대로 좁아져 있었습니다. 5년 만에 150만 대를 좁힌 겁니다. 이 속도라면 2030년 전후로 토요타를 잡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토요타를 잡는다고요? 28년 전 계기판이 떨어지던 나라가요. 저는 그 추세선을 디터에게 보여줄지 말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디터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전기차 파일 안에 있었습니다. 전기차 파일을 열었습니다. 저는 27년간 내연기관 엔진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피스톤과 크랭크샤프트가 제 언어였습니다. 전기차는 솔직히 제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입견 없이 데이터를 볼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자마자 숫자 하나가 눈에 박혔습니다. 800V.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기차의 충전 속도는 전압이 결정합니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전기차의 표준 전압은 400V였습니다. 테슬라가 그랬고 폭스바겐이 그랬고 우리 BMW도 그랬습니다. 400V에서는 급속 충전으로 10%에서 80%까지 채우는데 약 40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현대 기아가 2021년 아이오닉5에 800V 시스템을 양산체계 최초로 탑재했습니다. 18분, 10%에서 80%까지 18분이면 됩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기술 문서를 더 파봤습니다. 800V는 단순히 전압을 높인 게 아니었습니다. 전압이 2배가 되면 전류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고, 전류가 줄면 발열이 줄고, 발열이 줄면 배터리 수명이 늘어납니다. 충전도 빠르고 효율도 높고 배터리도 오래 가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한 해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회사들은 이걸 못했을까요? 포르쉐 타이칸이 800V를 먼저 적용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타이칸은 1억 5천만 원짜리 스포츠카입니다. 현대는 그 기술을 4천만 원대 양산차에 넣었습니다. 양산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기술을 만드는 것과 그 기술을 수백만 대에 넣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능력입니다. 이 GMP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대 기아가 자체 개발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었습니다. 아이오닉5, 아이오닉6, EV6, EV9이 전부 이 플랫폼 위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 GMP의 기술 사양서를 읽어 내려가다가 한 가지를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이 플랫폼은 처음부터 전기차만을 위해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내연기관과 공유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BMW를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 회사들은 기존 내연기관 플랫폼을 개조해서 전기차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새로 그렸습니다. 비어만이 말한 백지가 이것이었습니다. 아이오닉5의 수상 이력을 정리했습니다. 2022년 세계 올해의 차, 2022년 독일 올해의 차, 2022년 영국 올해의 차. 한 해의 세계 대륙에서 동시에 올해의 차를 휩쓸었습니다. 독일에서 독일 올해의 차를 한국 차가 받았다는 사실을 저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 기자들이 투표해서 한국 차에 왕관을 씌운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수상 이력보다 더 무서운 숫자가 있었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었습니다. 2025년 기준 1위는 당연히 테슬라였습니다. 2위는 누구였을까요?
GM도 포드도 아니었습니다. 현대 기아였습니다. 미국 본토 자동차 회사들을 전부 제치고 한국이 2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테슬라를 제외하면 사실상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브랜드가 한국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프린트해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28년 전 계기판이 떨어지던 나라가 전기차 시대에 미국 시장 2위를 찍고 있었습니다. 디터에게 전기차 데이터를 들고 갔습니다. 디터는 이 GMP 사양서를 훑어보더니 안경을 벗었습니다. 이번에는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디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기차는 누구나 만들 수 있어. 모터 달고 배터리 넣으면 되는 거야. 중국도 하고 있잖아. 진입 장벽이 낮아진 시장에서 한국이 잘한다고 해서 그게 특별한 건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보다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걸립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데이터 하나를 띄웠습니다. 현대 기아 그룹의 수직 계열화 현황이었습니다. 배터리 자체 개발, SK온과의 합작 공장 미국 조지아주 가동 중, 수소 연료전지 세계 1위, 로보틱스 사업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 소프트웨어 정해, 차량 아키텍처 자체 구축. 저는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전기차만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기차를 중심으로 배터리, 수소, 로봇, 자율주행, 도심 항공 모빌리티까지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전체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디터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유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까지 갖고 있다고? 네, 2021년에 인수했습니다. 디터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안경을 다시 집어들었지만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클라우스, 이건 자동차 회사가 아니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디터, 우리 BMW는 아직 자동차 회사입니다. 디터가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디터가 반박하지 않은 것은. 저는 회의실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디터가 혼자 앉아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안경을 손에 든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7년간 자동차 업계에서 한 번도 말문이 막힌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입을 닫게 만든 건 한국의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속도였습니다. 우리가 100년에 걸쳐 쌓아온 것을 50년 만에 따라잡더니 전기차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따라잡힌 게 아니라 추월당한 겁니다. 그 사실이 디터를 침묵시킨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디터가 처음에 말했습니다. 결론은 정해져 있다고. 가성비가 천장이라고. 프리미엄은 다른 세계라고.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것들을 나열해 봤습니다. JD 파워 프리미엄 품질 1위. 뉘르부르크링에서 골프 GTI를 이긴 M 브랜드. 유럽 올해의 차. 독일 올해의 차. 세계 판매 3위 730만 대. 800V 양산 세계 최초. 보스턴 다이내믹스. 가성비로 치고 들어온 나라가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디터의 천장은 이미 뚫려 있었습니다. 디터의 천장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가성비, 프리미엄 품질 1위입니다. 조립, 800V를 양산한 세계 최초의 회사입니다. 니치마켓, 세계 3위 730만 대입니다. 디터가 6주 전에 세운 벽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뿌리를 아직 파지 않았습니다. 그 뿌리는 1967년 한국의 한 청년이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데이터는 충분히 모였습니다. 품질, 기술, 전기차, 글로벌 판매, 숫자로 볼 때 현대 기아는 이미 우리와 같은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쓰려고 앉을 때마다 뭔가가 빠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숫자는 있는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28년 전 계기판이 떨어지던 차를 만들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 3위까지 올라왔는지 그 과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창업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주영, 1915년생, 강원도 통천 출신. 저는 그의 이력을 읽어 내려가다가 첫 줄에서 멈췄습니다. 농가의 장남.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16세 쌀 한 가마니를 훔쳐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 쌀 한 가마니가 현대그룹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세계 3위 자동차 그룹의 출발점이 쌀 한 가마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BMW는 항공기 엔진 제조사에서 시작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칼 벤츠가 세계 최초의 자동차를 발명하면서 시작했습니다. 현대는 쌀 한 가마니에서 시작했습니다. 정주영은 서울로 올라와 쌀집 배달원, 부두 노동자, 자동차 정비소 직원을 전전했습니다. 1946년 현대자동차 공업사를 세웠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고치는 회사였습니다. 미군 차량을 수리하면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가 자동차를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한 건 1967년이었습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42달러이던 해였습니다. 독일의 20분의 1이었습니다. 도로도 제대로 없는 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들겠다니 세계 자동차 업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렸습니다. 영국 포드에서 코티나 모델의 조립 계약을 따냈습니다.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CKD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조립하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디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조립이나 하는 나라.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조립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주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75년 이탈리아 디자이너 조르제토 주지아로에게 디자인을 의뢰하고 일본 미쓰비시에서 엔진 기술을 도입해 한국 최초의 독자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폰이 조랑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정주영에게는 또 하나의 전설이 있었습니다. 조선소 이야기입니다. 1970년대 초 그는 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나라에서요. 그리스 선박왕 리바노스를 찾아가 수주를 따내야 했는데 실적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주영은 500원짜리 지폐를 들고 갔습니다. 지폐 뒷면에 인쇄된 거북선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400년 전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로 수십억 달짜리 수주를 딴 겁니다.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친 짓이 울산 현대조선소가 됐고 지금 세계 1위 조선업이 됐습니다. 자동차도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포니의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투박했습니다. 당시 유럽차와 비교하면 한참 모자란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976년 이 차가 에콰도르로 수출됐습니다. 한국 역사상 최초의 자동차 수출이었습니다. 142달러짜리 나라가 자동차를 만들어 외국에 판 겁니다. 저는 그 수출 1차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화물선 위에 실린 작은 자동차 한 대,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대가 50년 뒤 730만 대가 될 거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포니 이유가 더 처절했습니다. 1985년 현대는 미국 시장에 엑셀을 들고 진출했습니다. 첫 해 16만 대가 팔렸습니다. 가격이 4,995달러.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싼 차였습니다. 그런데 품질 문제가 터졌습니다. 엔진 과열, 변속기 결함, 녹 부식. 미국 소비자 사이에서 현대는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아메리칸 코미디 쇼에서 현대차를 조롱하는 게 유행이 될 정도였습니다. 한 코미디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를 중고로 팔려면 돈을 얹어줘야 합니다. 웃음이 터졌고 현대의 미국 판매량은 절반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저는 그 시기 울산 공장의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이 공장에서 살다시피 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하루 16시간 근무, 공장 바닥에 담요를 깔고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 다시 라인에 섰습니다. 독일에서 가져온 장비를 분해하고 조립하고 또 분해했습니다. 도면이 없으면 역설계를 했습니다. 기술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배워야 했습니다. 한 엔지니어의 회고록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밤마다 독일차를 뜯었습니다. BMW 엔진을 분해하고 볼트 하나하나를 측정했습니다. 왜 이 볼트가 이 각도로 들어가는지를 이해할 때까지 잠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들이 밤마다 분해한 엔진이 제가 낮에 설계한 엔진이었을 수도 있다긴 생각이 스쳤습니다. 더 깊이 파고 들어갔습니다. 1998년 IMF 외환 위기. 한국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쓰러질 뻔했습니다. 환율이 2배로 뛰면서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공장이 멈추고 직원들이 해고됐습니다. 바로 그때 10년 10만 마일 보증이 나온 겁니다. 망하기 직전에 회사가 세계에서 가장 긴 보증을 내건 것입니다. 자살 행위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행위의 뿌리를 이해했습니다. 쌀 한 가마니를 들고 집을 나선 16살 소년의 DNA가 그
그 회사에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가장 큰 약속을 하는 것. 그것이 현대의 방식이었습니다. 정주영에게는 유명한 말이 있었습니다. 이봐, 해봐서? 누군가가 안 된다고 하면 그는 항상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동차 못 만든다고? 해봐서? 미국 시장 안 된다고? 해봐서? 그 질문 하나가 이 회사를 50년간 밀고 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소리내어 읽어봤습니다. 해봐서? 독일 엔지니어인 제가 27년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데이터를 먼저 보고 결정했습니다. 숫자가 안 되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숫자가 안 되는데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차이가 100년과 50년의 차이를 좁힌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서 아버지의 서재를 뒤졌습니다. 아버지는 민행공대 기계공학과 교수로 은퇴한 분이었습니다. 자동차 관련 잡지와 서적을 수천 권 모아두고 계셨습니다. 저는 1976년 발행된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 모토어 운트 슈포르트를 찾아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작은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자동차 제조 시작하다. 폰이라는 소형차를 발표. 기사는 5줄이 전부였습니다. 마지막 줄이 이랬습니다. 아시아의 또 다른 조립 공장이 문을 열었다. 주목할 만한 기술적 성취는 없다. 저는 그 옆에 연필로 2026년 숫자들을 적어봤습니다. 세계 판매 3위, 730만 대. JD 파워 프리미엄 1위, 유럽 올해의 차, 800V, 세계 최초. 1976년 기사 옆에 2026년 숫자가 나란히 놓이자 50년의 무게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목할 만한 기술적 성취는 없다. 저는 그 옆에 연필로 2026년 숫자들을 적어봤습니다. 세계 판매 3위, 730만 대. JD 파워 프리미엄 1위, 유럽 올해의 차, 800V 세계 최초. 1976년 기사 옆에 2026년 숫자가 나란히 놓이자 50년의 무게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50년 전 독일 기자가 쓴 그 한 줄이 지금의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저는 그 낡은 잡지를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142달러에서 시작한 나라, 쌀 한 가마니에서 시작한 회사, 계기판이 떨어지던 차를 만들던 사람들, 그들이 50년 만에 세계 3위가 됐고 독일 올해의 차를 받았고 니르부르크링에서 골프 GTI를 이겼습니다.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의지였습니다. 쌀 한 가마니를 들고 집을 나선 그 의지가 50년을 관통해 아이오닉 5의 800V 배터리까지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잡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7년간 엔진만 만들던 독일 엔지니어가 한국의 쌀 하마니 앞에서 목이 맨 겁니다. 4주차였습니다. 보고서 마감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스에게 요청했습니다. 울산에 직접 가봐야겠습니다. 한스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직접? 데이터로 충분하지 않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데이터만으로는 안 됩니다. 공장을 직접 봐야 합니다. 한스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디터가 알면 뭐라 하겠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디터의 의견은 더 이상 제 판단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서울에서 울산까지 KTX로 2시간 반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빽빽한 아파트 단지, 산과 논밭이 교차하는 풍경,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고속도로. 1967년에 도로도 제대로 없던 나라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울산역에서 내리자 현대차 관계자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공장까지 차로 20분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현대였습니다. 도로 양쪽으로 현대 관련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고 거리를 달리는 차 10대 중 8대가 현대 기아였습니다. 울산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스케일이 달랐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4배, 세계 최대 단일 자동차 공장, 연간 생산 능력 160만 대. 저는 안전모를 쓰고 공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첫 번째로 본 것은 차체 용접 라인이었습니다. 로봇 팔 수백 대가 불꽃을 튀기며 철판을 이어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행 공장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속도. 제가 체감하기에도 라인 속도가 빨랐습니다. 안내를 맡은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한 대 생산에 얼마나 걸립니까? 45초입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45초. BMW 민행 공장은 57초입니다. 12초 차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하루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수백 대의 차이가 됩니다. 1년이면 수만 대입니다. 도장 라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차체가 페인트 부스를 통과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도장 품질은 자동차 프리미엄의 척도입니다. 도장면의 미세한 결함 하나가 브랜드 가치를 좌우합니다.
저는 완성된 차체 표면을 손으로 쓸어봤습니다. 매끄러웠습니다. 솔직히 우리 공장 수준과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안내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도장 불량률 0.3% 이하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 넣었습니다. BMW 미양 공장의 도장 불량률과 거의 동일한 수치였습니다. 조립 라인에서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라인 위에서 작업하는 기술자들이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시트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작업복 왼쪽 가슴에 이름표가 보였습니다. 그 아래에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28년. 이 공장에서 28년째 일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28년이면 1998년에 입사한 겁니다. IMF 직후. 회사가 무너질 뻔했던 그 해에 들어온 사람이 아직 이 라인에 서 있습니다. 엑셀의 계기판이 떨어지던 시절부터 제네시스가 JD 파워 1위를 찍는 지금까지 이 사람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28년이면 엑셀 때부터 계셨군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엑셀, 소나타, 그랜저, 제네시스 다 만져봤습니다. 예전에는 외국 부품이 안 맞아서 밤새 갈아 끼운 적도 있어요. 지금은 로봇이 다 하지만요. 그가 장갑을 벗었습니다. 손가락 마디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28년치 굳은 살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봤습니다. 이 손이 계기판 떨어진 차를 만들었고 같은 이 손이 JD 파워 2위 차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같은 손이었습니다. 달라진 건 손이 아니라 손이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안내 엔지니어에게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해외 자동차 업체에서 이 공장을 벤치마킹하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작년에 유럽 프리미엄 브레드 두 곳에서 생산 시스템 벤치마킹 방문을 했습니다. 어느 회사인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 두 곳, 그중 하나가 어디인지 저는 직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동을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컴퓨터 앞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전기차 배터리 열관리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안내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현대는 연간 연구개발비가 12조 원 이상입니다. 매출의 6%를 넘게 R&D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BMW와 비교했습니다.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절대 금액으로는 우리보다 많았습니다. 가성비로 승부하는 회사가 R&D에 12조를 쓴다고요. 디터의 논리가 또 하나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장을 나서며 주차장을 지났습니다. 직원 주차장이었습니다. 차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현대 소나타, 기아 K5, 제네시스 G70, 자기 회사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뮌헨 BMW 직원 주차장이 떠올랐습니다. BMW 3 시리즈가 대부분이고 간혹 메르세데스나 아우디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3년 사이 현대 아이오닉 5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BMW 직원이 한국 전기차를 타고 출근하는 겁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집에 제네시스 GV80이 있으니까요. 저는 울산 공장 전경을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디터에게 사진 한 장을 보냈습니다. 문자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사진만 보냈습니다. 10분 뒤 디터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어디야? 울산, 현대 공장.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디터의 마지막 메시지가 떴습니다. 점 3개, 타이핑 중이라는 표시가 떴다 사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메시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디터가 할 말을 찾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울산 공장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공장 건물 위로 노을이 퍼지고 있었고 아직 3교대 야간 근무조가 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불빛이 하나 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이 공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365일, 45초에 한 대씩. 제가 뮌헨에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이 라인은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 사실이 묘하게 와닿았습니다. 울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을 쓸 시간이었습니다. 디터가 원했던 결론은 이미 불가능했습니다. 가성비가 천장이라는 논리는 JD 파워 1위 앞에서 무너졌고 프리미엄은 다른 세계라는 논리는 니르부르크링에서 깨졌고 100년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45초짜리 생산 라인 앞에서 의미를 잃었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7년 커리어의 마지막 보고서, 그 첫 문장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뮌헨으로 돌아왔습니다. 6주 중 5주가 지나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주 보고서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빈 문서를 열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디터가 원했던 보고서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현대 기업 그룹 경쟁력 분석, 가성비 시장의 위협과 프리미엄 영역의 한계. 저는 그 제목을 타이핑했습니다. 그리고 5초간 바라보다가 전부 지웠습니다. 새로운 제목을 적었습니다. 현대 기아 그룹 경쟁력 분석, 우리가 보지 못한 50년. 보고서를 쓰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128페이지. 제 27년 커리어에서 가장 긴 보고서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쓰고 프린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 보고서가 이사회에 올라가면 디터와 정면 충돌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디터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보고서였으니까요. 하지만 27년간 엔진을 만들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밀한 기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직한 측정입니다. 볼트 하나의 토크 값을 속이면 엔진 전체가 무너집니다. 보고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숫자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적어야 했습니다. 발표 당일이었습니다. BMW 본사 9층 이사회 회의실. 긴 타원형 테이블에 이사진 1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스 슈나이더가 사회를 맡았고 디터는 테이블 맞은편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터틀락에 트위드 재킷, 안경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6주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발표대 앞에 섰습니다. 스크린에 보고서 표지가 떴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50년, 디터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12명의 이사진 중 절반 이상이 디터의 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BMW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차가 위협이 아니라는 결론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보고서는 그들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128페이지에 걸쳐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에서 27년간 엔진을 만든 사람입니다. 엔진은 진실만 받아들입니다. 잘못된 수치를 넣으면 폭발합니다.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6주간의 데이터를 하나씩 풀어놓았습니다. 10년 10만 마일 보증의 의미, JD 파워, 프리미엄 품질 1위, 알베르트 비어만과 M 브랜드, 기아 EV6 유럽 올해의 차, 800볼트 양산 세계 최초, 글로벌 판매 세계 3위, 730만 대, 울산 공장 45초.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사 한 명이 안경을 벗고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또 한 명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1976년 독일 자동차 잡지 기사 스캔본을 띄웠습니다. 아시아의 또 다른 조립 공장이 문을 열었다. 주목할 만한 기술적 성취는 없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2026년 브뤼셀 모터쇼 사진이 떴습니다. 제네시스 부스 앞 300m 줄, 50년의 간극이 두 장의 사진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결론을 읽었습니다. 현대 기아는 가성비 브랜드가 아닙니다. 이미 기술, 품질, 디자인, 생산성 모든 지표에서 유럽 프리미엄과 동등하거나 앞서 있습니다. 우리가 100년에 걸쳐 쌓아온 것을 이 회사는 50년 만에 해냈습니다. 그것도 쌀 한 가마니에서 시작해서. 이것은 위협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우리가 100년의 역사에 기대어 앉아 있는 동안 역사가 없는 나라가 미래를 먼저 만들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에어컨의 낮은 웅웅거림만 들렸습니다. 디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반박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6주 전처럼 안경을 흔들며 브랜드 헤리티지를 말하고 100년의 벽을 이야기할 거라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터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서류 폴더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재킷 안주머니에 안경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5초쯤 지났을까요? 그가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망작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회의실 문이 닫히고 3초가 지났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5초. 이사 한 명이 물잔에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10초. 한스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디터가 나간 뒤 그 자리에 남은 빈 의자를 여러 사람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주 전 그 의자에 앉아 한국은 영원히 못 올라올 거라고 단언하던 사람이 아무 말 없이 그 의자를 비우고 난 것이었습니다. 그 빈 의자가 어떤 데이터보다 강한 결론이었습니다. 검은 터틀넥의 뒷모습이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6주 전 자신만만하게 안경을 흔들며 한국은 영원히 못 올라올 거라고 말하던 그 남자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11명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표대에 서서 빈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디터가 앉아있던 자리, 검은 터틀넥과 트위드 재킷의 남자가 27년간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오늘 고개 하나로 인정하고 나간 자리였습니다. 이사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디터가 반박하지 않은 건 처음 봅니다. 그것이 이 보고서에 대한 가장 강력한 평가였습니다. 128페이지의 데이터보다 디터의 침묵 한 번이 더 큰 결론이었습니다. 한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클라우스, 이 보고서 전략기획위원회에 올리겠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7년간 BMW의 심장을 만든 사람이 쓴 마지막 보고서. 그 보고서의 결론은 독일 자동차 100년 역사에 대한 경고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자동차 50년 역사에 대한 경의였습니다. 석 달 뒤 저는 은퇴했습니다. BMW를 나오던 날 1층 로비의 역사 전시관을 마지막으로 지나쳤습니다. 1928년 DC3 피프팀부터 2025년 i7까지 100년의 줄. 저는 그 줄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줄의 맞은편에 또 다른 줄이 있다는 것을. 1976년 포니부터 2026년 아이오닉 9까지 50년의 줄. 그 줄은 이 줄보다 절반밖에 안 되지만 속도는 2배였습니다. 지금 저는 미넨 교회의 집에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차고에는 제네시스 GV80이 서 있습니다. 27년간 BMW의 심장을 만든 사람이 한국 차를 타고 있습니다. 동료들은 배신자라고 농담합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좋은 차를 타는 것뿐이라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 차를 탈 때마다 쌀 한 가마니를 들고 집을 나선 16살 소년이 떠오릅니다. 계기판이 떨어지던 차를 만들면서도 포기하지 않던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울산 공장에서 28년간 같은 라인에 서서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한 그 기술자가 떠오릅니다. 가끔 아우토반을 달릴 때 옆 차선에 아이오닉5가 나타납니다. 미넨 시내에서 제네시스를 마주칩니다. 기아 EV9이 학교 앞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2년 전만 해도 고개를 돌렸을 겁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그 차를 볼 때마다 50년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142달러짜리 나라에서 시작했습니다. 남의 도면을 베껴 첫 차를 만들었습니다. 계기판이 떨어지고 코미디쇼에서 조롱당하고 IMF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봤어? 그 한마디로 50년을 밀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판매 3위, JD 파워 프리미엄 1위, 유럽 올해의 차, 독일 올해의 차, 니르부르크링에서 골프 GTI를 이긴 나라, 800볼트를 양산차에 넣은 세계 최초의 나라, 독일 자동차 100년 역사가 고개를 숙인 나라. 디터 슈미트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자동차의 영혼을 영원히 이해 못할 거라고. 틀렸습니다. 한국은 자동차의 영혼을 이해한 게 아니라 새로 만들었습니다. 100년짜리 영혼이 아니라 50년짜리 의지로. 엔진이 아니라 사람으로. 역사가 아니라 미래로. 그것이 제가 27년의 끝에서 배운 것입니다. 최근에 한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BMW 본사에서 현대 기아 생산 시스템 벤치마킹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가동됐다고 합니다. 100년 역사의 회사가 50년 역사의 회사를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디터가 들으면 뭐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안경을 벗어 흔들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숫자가 전부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한국은 더 이상 조립 공장이 아닙니다. 한국은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도로 위를 달리는 차에는 태극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클라우스 베버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쌀 한 가마니에서 세계 3위까지. 그 50년을 만든 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땀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어떤 모습이 가장 자랑스러우신가요?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